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센 한입 사업화 17년 뚝심이죠. 가남신약 리보센과 캄리레주맙 병용 관련해서 FDA 퍼두파 골데이터 다음 주 3월 20일까지 칼렌더 데이로 D-6일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2% 하락한 72,000원에 마감됐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HLB 관련되는 기사가 여러 이제 계속 이제 나왔는데요. 17년 뚝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2007년도에 어드벤첸 연구소의 이제 펄첸 박사로부터 지금의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죠. 이제 라이센스 인을 하면서 당시 이제 중국 판권은 이제 이 항서제약이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뭐 부강약품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개발 과정을 하게 되고 올해까지 하게 되면 17년입니다. 본래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이제 항암제에서는 가장 주류였는데 이 90년도부터 이제 개발이 되면서 표적 항암제가 2000년도 이제 초반에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베그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이 핫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바티스의 글리베그 이후에 암젠의 이제 연구원 출신 폴첸 박사가 이 신생혈관 억제제 관련되는 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슈의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 상업화되면서 표적 항암제의 붐이 좀 일 때 이 부분들이 개발이 되었다. 그래서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맞추어서 이제 개발되었던 이 베제프 관련되는 부분에 이 저분자 합물질 합성이 가능한 뭐 물질로 이제 개발이 되어서 17년 만입니다.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다음 주 20일까지 타임라인은 이제 D-6일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3상을 종료한 후 2023년도에 이제 NDA 신청을 하고 작년도에 이제 5월달 포드파 일정에 FDA 승인 기대했습니다만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맙의 이 CMC 관련되는 부분으로 셜레터를 받고 9월달에 리서브미션 10월달에 클래스2 받고 11월달에 비모 인스펙션에서 NAR 받고요. 올해 1월 6일에 캄넬리주맙의 재실사가 끝났고 1월 24일에 CF에 관련되는 리스판스를 끝내면서 이제 최종 결전을 앞두고 있고요. 2월 말에는 이제 에즈모 가이드라인에서 세계 3대 이제 가이드라인을 아스코와 에즈모와 NCCN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키 오피니언 리더 입장에서는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오프라벨에도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등재시킬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해서 치료 옵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약물로 유럽에서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CCN이라든지 여기에서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리보세람 이후에도 기존의 뭐 선낭암이라든지 하반기 이제 담관암 관련되는 부분까지 개발 일정이라든지 규제 기간의 이제 승인 여부 어떤 타임라인은 계속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리보세람과 캄넬리주맙의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나머지 그간에 이루었던 파이프라인의 자산이라든지 그룹의 전체적인 레벨업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이벤트 결과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더벨에서 나왔던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결국 제약바이오에서 핵심은 개발 과정에 관여하는 이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련되는 부분 맨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맨파워를 지키는 묘수로 계열사 임원들이 이제 겸직을 많이 하고 있죠. 이건 뭐 진양군 회장뿐만 아니라 뭐 한영애 생명과학 뭐 대표라든지 여러 이제 임직원들이 계열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겸해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HLB 그룹은 상장사만 지금 이제 뭐 11개 정도가 될 거고요. 비상장사까지 합하면 50개니까 계열사 수로 보면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다 보니까요. 신약 개발의 특성상 인재풀 관련되는 부분들은 제한적이고 이제 수익 창출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 겸직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고, 이번에 이제 그 주총도 이제 뭐 3월달에 있습니다만, 한용의 이제 생명과학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총을 거치면 이 HLB 쪽의 사내이사도 겸직하는, 그러니까 이제 주총의 이제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한용의 CTO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뭐 중요한 어떤 이제 이 바이오텍의 이제 기술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뭐 총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HLB 쪽의 사내이사로 옮기는 것들도 상당히 겸직하는 것들도 힘을 뭐 실는 어떤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초 HLB 이사진은 9명인데요. 4년째 뭐 같은 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내이사 6명, 사회이사 3명으로 사회이사 비중 자체는 뭐 가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향후에 이제 뭐 승인이 되게 되면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이벤트도 사실 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전폭적으로 뭐 바뀔 수 있는 뭐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등치가 커진 만큼 뭐 이사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그 격에 맞게끔 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총에서 이제 연말에 이제 보직 변경에 이어서 또 한 번 이 사내 이사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주총에서 이제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등기 임원이 이제 이 주총에서 결의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양곤 회장이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백윤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조금 그 진양곤 회장하고 이제 M&A 쪽에서는 결을 좀 같이 하는 게 이제 임창윤 사내이사입니다. 본래 이제 IB 쪽에 있었고 가장 이제 매의 눈으로 좋은 어떤 이제 가능성이 있고 시가총액이 좀 낮아서 M&A 대상이 되는 부분들을 골라서 M&A 어떤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임창윤 부회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박재영 이제 제약 대표이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외 관리 쪽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김동군 사내이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HLB의 주요 이제 핵심적인 이제 맨파워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맨파워 겸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뭐 책임 경영이라든지 지금 이제 그 커지게 되면 추가적인 어떤 맨파워 확장은 뭐 당연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간의 진행해 왔던 에코시스템에 걸맞게 겸직을 통해서라도 이제 이 부분들을 대비를 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활용점점은 결국 상업화에 들어선 신약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어떤 프로세스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결국은 FDA에서 승인되는 약물이 있느냐 여부로 일단 결정될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FDA 어떤 최종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의미로 기업 가치 평가라든지 이후의 어떤 주가라든지 또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전, 그 다음에 승인과 더불어서 따라오는 것이 결국 베이진사라든지 기타 이제 HLB가 작년에 IR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 외자 유치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파이프라인과 개발 과정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신약 FDA 승인 약물을 가진 회사로서 리레이팅이 되었을 때 외자 유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주가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다음 주에 이제 FDA 결과가 이어지는 이벤트와 남은 파이프라인의 가치 평가에서도 결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결과 여부가 상당히 뭐 중요하다는 부분들 아시면서 지금 이제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한 3% 넘게 올라오면서 그간에 좀 2주 정도 넘게 부진했던 흐름들을 거래량을 실어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매도 쪽 거래는 2214주 정도, 그 다음에 3월 12일 기준,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공매도 잔고가, 순보유 잔고가 300만 주대, 이런 압박이 이제 계속 이제 있는 부분들이 수급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차거래 쪽은 오늘은 체결보다 상한이 좀 훨씬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이번 주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간에 이제 주봉이 2주 전 2월 말에 이제 에즈모 관련되는 부분으로 그 전주부터 해가지고 주봉상에서도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는 것이 작년도 3월달 이제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거의 이제 뭐 1년 만에, 그러니까 52주 만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제 돌파하는 게 2월 말 달에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던 2월 마지막이 이제 주였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85,000원 윗단에서 눌림목 가격 윗단에서 이제 관리를 했다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빠지면서 주간 단위로는 한 16% 이상 이제 빠지면서 이전에 이제 2월 달에 만들었던 주봉의 그 양봉의 시가도 내려갔고 2월 이제 둘째 주에 만들었던 이제 주봉의 양봉, 그 다음에 1월 달에 만들었던 그 양봉의 그 시가 라인도 이제 깨고 내려가 버린 거거든요. 결국 이제 보시게 되면 그 1월 달에 이제 그 만들어졌던 가격보다 떨어졌으니까 주가가, 그러면 연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1월 달에 이제 시가가 73,100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돌리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들이 특히나 이번 주 한 주간에 5일선 이평선을 저항을 받으면서 좀 내려갔던, 근데 거래량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뭐 크게 나왔던 게 아니라 이 3월 10일에 노이즈로 빠졌던 부분들의 이후에 이제 반등 여부를 화요일 날 좀 못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제도 생각보다 이제 연봉이 나와버렸고, 오늘 장중에 좀 반등을 양봉을 좀 만들려는 흐름을 분봉상으로 좀 장중에는 77,000원대까지 해서 78,000원 부근까지 시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11시 전까지. 그리고 그 흐름들 이후에 이제 거래량을 줄이면서 다시 이제 아침에 시가 라인의 저가 부근까지 내리면서 좀 아쉬운 흐름을 결과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 7만 주,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빼고 나면 프로그램 쪽에서는 계속 일단 매도세가 나왔고요. 그래서 수급 흐름을 보셔도 지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쪽에서는 이번 주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오늘도 이제 공매도 창구에서는 어제 이제 신한이 압도적으로 이제 매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매도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여전히 매도를 좀 아침에 매수했다가 이제 결국 매도 쪽으로 가 있고, 한국투자증권도 뭐 그런 흐름.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삼성증권이었습니다만 오늘은 NH투자증권이 이제 순매수에서는 뭐 흐름을 보였던 게 뭐 특징입니다만 결국 이제 연봉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들을 만들었다는 말은 결국 이제 다음 주에 FDA 결과를 보고 이제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격권으로 만들어 놓고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번 주에 주가 흐름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주가가 이제 기대감이 있는 가격권에서 결과를 맞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까서 움직이겠다 하는 거, 뭐 유한양행하고 뭐 비교를 해봐도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차이가 있는 흐름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8월 21일에 결과가 나오기 전 흐름을 보시게 되면 8월 초에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뭐 거의 만원 건에서 76,000원까지 한 20%는 빠졌는데 그전에는 이제 올렸다가 빠졌다가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 한 2주간에는 올렸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HLB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이제 6월 달에 빠졌다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좀 빠지지 않으면서 눌렸다가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그동안에 올렸던 부분들을 다시 빼면서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차트 흐름으로는 거래량은 동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쉬운 흐름을 보이면서 이 85,000원 그 다음에 78,000원 그래도 요 위에서 결과를 보는 흐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남아있는 거래일로 보면 이제 뭐 한 4일 5일 뭐 금요일까지 본다라고 하면 5, 9일 안에 반드시 좀 이제 양봉을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결과를 맞이한다든지 아니면 뭐 플랫형으로 가든지 요런 두 가지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작년도 이제 5월 17일에 나왔던 뭐 그 흐름, 작년도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작년도 이제 5월 달에 보시게 되면 이때도 이제 5월 초에 보면 11만 원대에서 이 전일 그 마지막 날까지 보면 이제 93,000원대로 요때도 이제 뭐 이런 어떤 그 전일에 이제 변동폭이 좀 있다가 이제 좀 빠져서 이제 결과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보다는 조금 그래도 윗단에 만들면서 결과를 보는, 작년하고는 이제 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좀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흐름을 다음 주에 만들어내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피시면서 흐름을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아래 링크되어 있는 주소 참조하시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